제11편 2반 1. 그루센카의 집에서. 알료샤는 중앙광장 쪽으로 걸어갔다. 장사꾼의 미망인 모로조반의 집에 살고 있는 그루센카를 만날 생각에서였다. 그녀는 아침 일찍 페냐를 보내어 꼭 와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알료샤는 페냐의 입을 통해 그녀가 왠지 어제부터 몹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자가 체포되고부터 2달 동안 알료샤는 스스로 마음이 내키거나 미자가 부탁하거나 하여 벌써 여러 번 모로조바의 집에 가보았다. 미자가 잡힌 지 사흘 만에 그루센카는 심한 병에 걸려 거의 5주간 가까이나 누워 있었다. 그중 일주일쯤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을 정도였다. 그녀의 면모는 아주 딴판으로 바뀌어 버렸다. 외출할 수 있게 되고부터 벌써 거의 2주일이나 됐지만 그녀의 얼굴은 아직도 수척하고 누르스름했다. 그러나 알료샤의 눈에는 그 편이 오히려 매력 있어 보였다. 그는 그루센카의 방에 들어갈 때 그녀가 던지는 최초의 시선을 좋아했다. 그녀의 눈초리에는 뭔가 확고하고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그 무엇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거기에서는 뭔가 정신적 변화를 볼 수 있었으며 겸손하고도 행복한 흔들림 없는 결심의 빛이 나타나 있었다. 미간에는 그다지 크지 않은 주름이 새겨져 아름다운 용모에 뭔가 깊이 외골수로 생각하는 듯한 그림자가 깃들어서 얼른 보면 지나치게 엄숙한 느낌마저 주었다. 그 전의 그 경박한 표정이나 언동은 흔적도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료샤에게 이상하게 생각된 것은 이 가련한 여자가 그토록 불행한 면을 당했으면서도 다시 말해서 약혼한 거의 그 순간에 남자가 무슨 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자기 자신이 병에 걸리고 10중 8구 피할 수 없는 목전의 유죄 판결로 장례를 위협받고 있는 형편임에도 여전히 지난날의 그 경쾌한 젊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의 지난날의 오만한 눈초리 속에 지금은 일종의 평온함이 빛나고 있었다. 하긴 그 눈에는 역시 일종의 불길한 불이 타오를 때가 이따금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의 불안이 그녀를 엄습해서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뿐더러 점점 더 그녀의 마음속에 번져가는 그런 경우였다. 이 불안의 원인은 바로 까체리나였다. 그루센카는 알아 누워서도 까체리나에 대해 헛소리를 했을 정도였다. 그녀가 까체리나와 미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질투하고 있다는 것은 알료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까체리나는 자유로이 옥중의 미자를 찾아갈 수 있었는데도 단 한 번도 면회하려 간 적이 없었다. 이러한 일들이 알료샤에게 있어서는 제법 어떤 곤란한 과제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루센카가 오직 알료샤 한 사람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고 늘 여러 가지 의논을 해왔으며 때로 알료샤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 방에 들어갔다. 그녀는 벌써 집에 돌아와 있었다.
이미 30분 전에 미자에게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테이블 앞에 있는 안락 의자에서 뛰어 일어나 그를 맞이한 그 재빠른 동작으로 미루어 알료샤는 그녀가 무척 자기를 고대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테이블 위에는 트럼프가 놓여 있어서 바보라는 패대기를 한 흔적이 보였다. 테이블의 한쪽에 놓여 있는 가죽을 입힌 긴 의자에는 이불이 펴져서 그 위에는 막시모프가 잠옷을 입고 모자를 쓴 채 누워 있었다. 그는 잠옷 행복한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병색이 뚜렷했고 무척 쇠약해진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집 없는 노인은 2달 전 그루센카와 함께 모크로에에서 돌아온 후부터 줄곧 여기 묵으며 그냥 그녀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는 그녀와 함께 진눈깨비 속을 흠뻑 젖어서 돌아와서는 긴 의자에 푹 주저앉아 겁먹은 듯이 애원의 미소를 띄운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루센카는 심한 슬픔에 잠겨있는 데다가 미열이 나기 시작했고 게다가 온갖 근심거리도 있고 해서 집에 돌아와서도 거의 30분 이상이나 막시모프의 존재를 잊고 있다가 문득 깨닫고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막시모프는 비굴한 표정으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느닷없이 히히히 하고 웃었다. 그녀는 페냐를 불러 먹을 것을 주라고 일렀다. 그는 이날 온종일 거의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어두워져서 뒷문을 닫고 난 페냐가 안주인에게 물었다. 아씨, 이분은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 긴 의자에 자리를 마련해드려 하고 그루센카는 대답했다. 그루센카는 늙은이에게 꼬치꼬치 물어본 끝에 그가 이제 정말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사람임을 알았다. 제 은인인 깔까노프 씨도 이젠 나를 두어둘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돈을 5루블리 주심띠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럼 하는 수 없군. 우리 집에 계세요. 그루센카는 처근한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쓸쓸하게 말했다. 노인은 그 미소를 보자 저도 모르게 울상이 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입술을 떨었다. 이리하여 그때부터 이 방랑자는 그녀 집의 식객으로서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가 앓는 동안에도 그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페냐와 음식을 만드는 그녀의 할머니도 역시 그를 내쫓지 않고 먹여주기도 하고 긴 의자 위에 잠자리를 펴주기도 했다. 그루센카도 나중에는 그와 친숙해져서 미자를 찾아보고 돌아온 날 같은 때는 그녀는 조금 차도가 낮아 아직 완쾌되기 전부터 미자를 면회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슬픔을 잊기 위해 막시무시카를 상대로 온갖 부질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노인도 뜻밖의 이것저것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곤 했으므로 이제는 그녀로 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렸다. 어쩌다가 잠시 얼굴을 내미는 알료샤 이외에 그루센카는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녀의 그 늙은 상인은 이 무렵 매우 병이 악화해서 누워 있었다. 그리에서 떠도는 소문대로 그는 이제 숨이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는 미자의 공판이 있은 후 일주일 만에 죽었다. 죽기 3주일 전 그는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느끼고 아들과 며느리와 아이들을 불러 모아 이제 한시도 곁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루센카는
절대로 못 오게 하고 만일 오거든 부디 오래오래 즐겁게 살며 나에 관해서는 죄다 잊어달라고 전하도록 하인들에게 엄하게 일렀다. 그러나 그루센카는 거의 매일같이 그의 용태를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냈다. 드디어 오셨군요. 그녀는 트럼프를 집어던지고 알료샤의 손을 잡으면서 기쁜 듯이 소리쳤다. 막시무시가 좀 봐요. 당신이 이젠 안 오실 거라고 사람을 놀려주지 않겠어요. 아, 정말 당신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자, 테이블 옆에 앉으세요. 커피 드시지 않겠어요? 네, 주십시오. 알료샤는 테이블 옆에 앉으면서 말했다. 아, 배고프군. 그럴 테지요. 배냐 커피 가져온 하고 그릇생가는 소리쳤다. 벌써 아까부터 커피 물이 끓어서 당신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고기 파이를 가져와요. 뜨끈뜨끈한 걸로. 아참 알료샤, 오늘 나한테는 말이에요. 이 고기 파이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죠. 오늘 내가 이 파이를 그이한테 감옥에 가져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어서 그이는 그것을 나한테 집어던지며 먹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한 조각은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마구 짓밟기까지 합디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간수에게 맡겨 놓을 테니까 만일 밤까지 안 먹을 때는 끈질긴 증오가 당신을 양육하는 줄 알겠어요. 하고 말해주고는 그냥 돌아와 버렸답니다. 그래서 또 싸우고 말았지요. 이 일을 어쩌지요. 찾아갈 때마다 꼭 한바탕 싸우고 마니 그릇생가는 흥분하여 쉬지 않고 지끄려 댔다. 막시 모프는 그만 겁을 먹고 눈을 내리깐 채 빙그레 웃고 있었다. 이번에는 뭐 때문에 싸우셨습니까? 하고 알료샤가 물었다. 정말 뜻밖의 일 때문이었어요. 글쎄 그이는 그전 애인에게 질투를 해가지고 너는 왜 그 자식을 몰래 숨겨두고 있나 하고 말하지 않겠어요. 밤낮 깡짜예요. 밤낮 나한테 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나 깨나 질투예요. 지난주엔 심지어 꾸지마에 대해서까지 강짜를 부리더라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그전 사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고 말고요.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야단을 치지 않겠어요. 그이가 한 말은 정말 창피해서 입에 담지도 못하겠어요. 정말 바보라니까. 내가 나올 때 나와 엇갈려서 라키트카가 들어갔는데 혹시 그 사람이 부추기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멍청한 듯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형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무척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기분이 초조했던 거지요. 그야 초조해지는 것도 당연해요. 내일이 공판일인걸요. 내가 간 것도 내일 일로 할 얘기가 있어서였어요. 정말 알료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이가 초조해한다고 하시지만 나야말로 얼마나 초조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이는 엉뚱하게 폴란드인 이야기를 다 꺼내고 정말 바보야. 그런데 막시무시카에 대해서는 왜 질투를 안 하나 몰라. 제 여편네도 강자가 대단했었죠. 하고 막시모프가 끼어들었다. 어머 영감한테 그룰센가는 무관심한 듯한 모습으로 웃었다. 그래 누구에 대해서 강짜를 했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